자, 반갑습니다. 감성수학의 수강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건 뭐냐면 대망의 2021학년도 대수능 가형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그리고 또 내후년 이제 수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판가름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문제 같아.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이 중요하지만 수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미적분에서 이제 다항함수의 개념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투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적분도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미적분만 잘하니가 아니라 수투 완벽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적분 잘하니? 약간 이런 테마로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3차 함수라고 줬죠? 3차 함수를 주고 마지막에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구한 다음 F2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네요. 3차 함수를 주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함수 G를 만들어내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사실 선생님이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못했을 테니까 조금 좀 쉬운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라고 말은 하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건 아니니까 따로 이렇게 문제 30번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긴장감도 없고, 그쵸? 졸라 쉽네? 이러면서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물론 쉽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쉬웠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그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푼 사람만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오직 진정한 난이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시험 쉽든 어렵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왜 사람들은 다 쉽다고 했는데 난 풀어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졸라 쉬운데? 이거 수능 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와씨, 나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냥 무조건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난이도도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쉽게 느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함수 요거 미친 함수 추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라는 함수를 새롭게 줬는데 F라는 함수를 이제 3차 함수라고 줬고 그 안에다가 sin 제곱 파이 x를 넣은 거야.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30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일단 다 동원해야 돼요. 그냥 풀로 동원을 합니다. 풀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가나 조건을 주면서 이제 함수 F를 추론하는 얘기인데 보니까 요 사인 함수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사인 함수를 보통 주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칭성이랑 주기성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연하게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일 것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대칭성과 주기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마음만 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잘 가지고만 있으면 계산을 좀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어떤 스스로가 구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사인 함수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대칭성과 주기성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럼 선생님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내용을 알지만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그리는 걸 해야 돼. 왜냐하면 F라는 3차 함수에다가 저렇게 무지막지한 sin 제곱 파이 x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저 sin 제곱 파이 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쓸모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y라는 놈을 자 sin 제곱 파이야. sin 제곱 파이 x. 자,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해보면요. 이 앞으로 떨구고 차수가 하나 내려가는 과정을 일단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가 되네요. 아직도 안 끝났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합성이 2번 돼 있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가라는 조건에서 보면 일단 고맙게도 x를 0부터 1까지만 보래요. 일단 0부터 1까지만 보래. 그러면 이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어디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파이까지만 되기 때문에 1사분면과 2사분면만 보란 얘기거든? 그때 사인은 항상 플러스 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프라임에는 영향을 아예 안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야? 2분의 파이니까 x가 얼마가 될 때? 그렇지. 2분의 1이 될 때 이 프라임을 뭘로 만들어준다? 0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재빨리 이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됨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x축과의 만남이 어디서? 그치? 2분의 파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아,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다.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어디서? 0과 1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놈의 그래프를 먼저 살짝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는 이런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조금만 입력해보면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빵꾸 뚫어놓고 여기가 0, 여기 빵꾸 뚫어놓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0부터 1까지만 봐요? 이 가라는 조건에서만 0부터 1까지지 이 함수를 다 해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함수를 잘 보면요, 이 함수는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의 주기, 만약에 제곱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기는 2거든? 2.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걸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가 2가 되잖아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우야 이렇게 돼가지고 0부터 2까지 변할 텐데, 자, 그놈을 제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음수였던 부분이 양수 쪽으로 바뀌고 값들도 이렇게 변하겠죠. 제곱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이 대칭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0과 1, 주기가 0과 1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문과도 알 거예요. 문과도.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이렇게 가해서 준 이유는 어차피 0부터 1까지만 알아도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질 테니까 0부터 1까지만 준 겁니다. 물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부들부들 하겠죠. 주어진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그리고 2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얼마다? 그치? 1이다. 요 정도. 그 다음에 0과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0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예쁘게 옆에다가 잘 그려놓을게요. 사인 제곱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어떻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긴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실제로 요 함수값은 0이다. 그리고 2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함수 이름은 사인 제곱 파이 x. 요렇게. 됐죠? 요걸 먼저 그려놓으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라는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g를 그릴 거야. 왜냐하면 가라는 조건과 나라는 조건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극대값이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라는 언급, 그리고 최소값이라는 언급. 극대, 극수, 뭐 최대, 최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딱 하나 아닙니까? gx를 뭐 하자? 그렇지. 얘를 그리자. gx를 그리자가 우리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gx를 지금부터 그려보자고. 근데 gx를 그리려고 슬쩍 봤더니 이렇게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형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가지고 g를 일단 미분을 해서 0 되는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g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합성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합성함수의 민법을 써가지고 f를 먼저 미분을 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 가만히.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미분하면 되는데 아까 했네요. 아까 했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 2파이 사인 파이 x랑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아까 미분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프라임에 영향을 주는 놈이 요 놈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놈도 있네요. 사인 파이 x.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사인 파이 x. 요렇게 있네. 근데 x의 범위를 0부터 1까지만 보라고 했으니까 아까 또 했는데 파이 x의 범위도 이제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게 요 놈. 요 놈은 항상 플러스 값만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임의 보호에 영향을 안 주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 얼마? 자, 2분의 1이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일단 2분의 1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g를 미분해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다. 즉 g라는 함수를 그릴 때 2분의 1에서 그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포인트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f'. 요 f'이 0 되는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 f라는 함수가 3차함수니까 f'이 0이 되는 값은 2개 있네요. 많아야 2개네요. 좋은 얘기예요. f라는 함수가 최고창이 플러스인 3차함수였으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여러분들 많아야 2개 있어요. 많아야 2개요.
그럼 자,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F'이 0 되는 값이 두 개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도 두 개예요, 선생님. 자, 그건 아니죠. 이게 지금 F'X가 아니라 F' 사인 제곱 파이 X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여러분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두 개밖에 없으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얘가 두 개밖에 안 나온대. 그럼 아까 구해놨던 2분의 1과 총 몇 개? 3개. 자, 극값의 후보가 3개야. 극값의 후보가 3개인데 극대값이 3개니까 선생님 되잖아요.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극대값이 3개야. 그럼 반드시 극대와 극대 사이에는 극소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 사이에는 반드시 극대와 극대 사이에는 반드시 극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극대와 여기 있는 극대 사이에도 극소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물론 여기서 극소가 되는지 여기가 극소가 되는지 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극대가 3개가 있으면 극소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돼요. 최소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요? 일단 최소 5개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2분의 1 하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최소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지. 2개가 아니라 4개 나와야 됩니다. 4개. 4개 나와야 돼요. 4개. 그럼 얘가 4개가 되려면 무슨 얘기냐? F'을 0으로 만드는 값이 일단 2개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또는 뭐가 될 때, 그렇지.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그게 4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얘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지금부터 요놈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알파가 되는 때 알파 여기 알파 밑에다 좀 하고요. 베타 위에다가 할게요. 베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는 상수함수를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여러분들 몇 개의 점? 이렇게 4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프라임 사인 제곱 파이 x를 0으로 만드는 게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 4개 이상이니까 5개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를 어떻게 그때 최대 4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4개야. 4개 있으란 얘기야. 얘는 4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가 최대 4개야. 그러니까 4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 값이 총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경우만 답이 될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값들을 요놈이 이제 알파 또는 베타가 될 때를 후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해줘야 되는데 이게 알파랑 베타의 값을 모르니까 이 값들을 정확히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아래첨자를 동원해서 요놈을 x1이라고 하고요. 위에다 쓸게요. 요놈을 x2라고 하고 요놈을 x3라고 하고 요놈을 x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구한 거죠? 구한 거죠. G를 0으로 만들어주는, G'을 0으로 만들어주는 후보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5개가 x1, x2, 2분의 1, x3, x4 이렇게 5개의 후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됐네요. 잘했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보라고 했고요. 그렇죠? 0부터 1까지만 보면 앞뒷방으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 가운데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 4개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x1이 될 것이고 여기가 x2가 될 것이고 여기가 x3가 될 것이고 여기가 x4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이제 쉬었다 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증감증만 확인하면 되겠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증감증 한번 확인해 볼게요. 0부터 x1 사이에서 얘는 항상 플러스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 그럼 0부터 x1 사이에서 얘는 뭐야? 얘 플러스네요. 여기가 2분의 1.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얘가 플러스니까 얘 풀풀이란 말이야. 그럼 요 놈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0부터 x1까지니까 요 부분을 얘기하고 그럼 알파보다 좀 작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알파보다 작은 상태에서의 프라임,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알파보다 좀 작은 상태에서의 프라임은 양수의 함수야.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서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 그 뒤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감소한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증가한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감소한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증가한다고 하면 되고 여기는 감소한다고 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찝찝하고 아니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사람들은 이걸 다 부호를 조사를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그냥 이쪽이 증가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행여라도 하나가 증가한 다음에 그대로 증가를 해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극대값 3개를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또 뭐라고 있냐면 이 함수값 이 극대값 자체가 다 동일해야 된대.
이 극대값 자체가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좀 지울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보를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됐지? 근데 선생님, 극대값이 다 동일하면 극소값도 다 동일한가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극대값이 동일하다를 식으로 한번 써보자. 내가 그린 그래프의 이름은 지금 G입니다. 그러면 G에다가 자, 극대가 되는 값이 x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x4네요. 그러면 G에다가 x1을 집어넣었을 때랑 G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G에다가 x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다 모듈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볼래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어디서 최대를 가져야 돼? 얘네들이 다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문제에서 최대값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가 무슨 값을?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얘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원래는 극대값에서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는 확신은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극대가 최대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렇게 놓고 식을 만들었더니만 자, x1이 뭔진 모르겠지만 x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파이 x1인데 그게 얼마야? 알파지. 그걸 알파라고 놓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제 f 알파가 돼요. 이렇게. 같은 원리로 x4를 집어넣어도 알파가 되기 때문에 얘가 f 알파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G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1이잖아. 그 1을 F에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F의 1이 돼요. 아, F의 알파와 F의 1이 같으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렇게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면 요때 요 데이터가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높이에 있는 요 알파와 1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다? 2분의 1이다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쵸? 됐나요? 이 함수값이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2분의 1이 돼야만 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2분의 1 이렇게. 여기 2분의 1. 좋아요. 이렇게. 됐죠? 일단 이 정도만 그리면 여러분들 3차 함수를 굉장히 많이 추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대값이 2분의 1이다도 처리했고요. 동일한 극대값 3개를 갖는다도 처리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최소값 아닙니까?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최소값은 당연히 극소죠. 극소가 최소일 거예요. 최소. 그 얘기는 못하지. 왜냐하면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뚫어서 보래요. 문제에서 처음에 뚫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선생님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이제 연속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앞뒷방으로 계속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증감 극대값 3개가 나오니까 증감 자, 이런 그래프야.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이고요 여기가 1인데 얘네들의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함수값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극소값인데 0이랑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얘보다 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더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밑에 있는지, 자, 여기 이제 극소니까 x2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x3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은 극소값이 더 밑에 있는지 아니면 0과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밑에 있는지 몰라요. 또 얘네들의 함수값도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x2를 집어넣은 결과, x3를 집어넣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 G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x2를 집어넣죠. 그럼 x2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될 것이고 얘가 이제 f 베타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G에다가 여러분들이 x3를 집어넣은 결과도 3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되니까 얘도 f 베타가 되겠죠? 이 둘의 함수값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런데 이제 0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1을 집어넣은 함수값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이것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합니다. 두 경우를 다 조사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처럼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러분들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이게 G라는 함수인데 G가 최소값 뭘 갖는데? 그치? 0을 갖는데죠. 그럼 이게 0인 거예요. 얘가 얘보다 더 낮은 함수값을 가질 때 0,0 여기가 이제 0이 되면 돼요. 그럼 주어진 함수는 최소값 0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났다. 얘가 얘보다 더 밑에 있는 경우를 만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G에다가 0을 집어넣은 함수값 그리고 G에다가 뭘 집어넣은 함수값 요거 x2로만 할게요. x2를 집어넣은 함수값 얘가 이제
이런 경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얘를 지금부터 뭐라고? 자, 0이라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G0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G0은 원래 함수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F0이랑 똑같죠? 그럼 Gx2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x2는 x2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베타가 되네요. 얘가 F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베타를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더 작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요렇게 높이가 똑같은 요런 라인을 만들어 놓고 0이 이제 여기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F의 0이 0인 상태를 풀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0이 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이건 필요 없으니까 잘 가.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야. 누가 더 밑에 있을 때, 그치? 요 0을 집어넣은 함수값 또는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최소값을 가질 때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식으로 써보시면 fx라는 놈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였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랑 1을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데 여기 알파에서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 빼기 알파를 2개 가지고 있다, x-1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함수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인수정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0,0이라서 얘는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그냥 주어진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0을 지난다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주어진 함수가 0,0을 지난다만 해주면 모르는 게 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0 한번 구해봤더니 요게 이제 마이너스 알파인데 제곱하니까 알파 제곱이 되고요.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 0이 돼주면 되거든. 그럼 이제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텐데 이렇게. 근데 지금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면 0보다 알파가 지금 큰 상태가 돼야 돼. 실제로 알파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누구만 될 수 있다. 그치? 플러스 값만 될 수 있다. 아,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끝나 그냥.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함수 선생님 구했어요. 잘 구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이거 근데 다 일일이 좀 따져가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지금 따져가면서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이거 답이야. 답이야. 왜? 선생님 이게 답이 아니면 이 문제 잘못 맞는 거예요. 그럼 답이어야지 이 문제가 완성된 거죠. 만약에 이게 답인데 답이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판례를 찾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fx를 구한 거야. 이게 fx를 구해버린 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답 한번 내볼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f2 구하래죠? 그럼 2 그대로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놈의 전체 제곱 2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 4 더하기 이제 2분의 1 되고 2 짠짠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 뒤에 플러스 2분의 1까지.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5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 루트 2 a 플러스 b 루트 2의 형태가 된다고 했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25 더하기 4니까 답은 자 29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답은 29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이런 걸 만나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2개로 나눴잖아. 근데 운이 좋았던 거야. 해봤더니 답 나온 거죠. 그럼 답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만약에 시간이 한 20분 남았다. 그러면 연구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연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출제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린 지금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9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답이 29가 나오는데 왜 이 경우는 답이 29가 답이 아닌지를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증, 감, 증, 감, 아이고 미안, 감, 증, 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이고 자, 요거 x2를 집어넣은 결과와 x3를 집어넣은 결과가 자, 더 밑에 있을 때 얘보다 더 밑에 있을 때 그럼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이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돼서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경우가 아니라 이게 뒤집히겠네요. 뒤집히면서 얘가 더 이렇게 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게 0이네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f 베타가 0이라는 상태야.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얘랑 똑같은 높이의 얘가 1이었고 이번에 베타를 집어넣은 게 여기니까 여기에 무슨 축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 X축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는 2분의 1이고. 됐죠? 그럼 자, 이 경우에 왜 답이 아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얘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비율 관계를 좀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대 1이거든? 그래서 베타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빨리 해보면 요거 3으로 한번 나눠주시고 요거 3으로 한번 나눠주시고 알파에다가 3분의 1 주고 1에다가 3분의 2 준 다음 둘이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 알파 자 플러스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베타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 됐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f라는 함수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요게 이제 x 빼기 알파를 2개 가지고 있고 x-1 하나 가지고 있었고 뒤에가 2분의 1이었고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쳐박았을 때 베타를 쳐박았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그대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3분의 1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가 되네요. 그 다음에 3분의 2는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3분의 1알파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그것은 얼마다? 0이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조금 예쁘게 계산을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4로 끄집어낼게요. 4로 끄집어내면 원래는 3분의 1알파 마이너스 그다음 플러스 3분의 1 이거였을 텐데 뭐 빼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3승 들어가고 요거 반대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양변을 4로 나누면서 얘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가 돼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줘야 그놈을 3승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일이 펼쳐지겠죠. 됐죠?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지. 이거 무슨 수야? 음수. 얘가 음의 값을 갖잖아. 근데 지금 3분의 1 알파가 음의 값을 가져버리면 알파는 음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시작과 동시에 알파는 뭐였어요? 양수였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운이 나빴다면 여러분 이거 먼저 했겠지. 이거 했을 때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아까 처음 했었던 그래프 얘가 더 어디 이렇게 밑에 와서 얘가 더 이런 식으로 얘가 더 밑에 그림이 그려져서 요때 최소가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계산이 좀 힘들더라고. 계산이 좀 힘들고 자꾸 이렇게 좀 계산 실수도 자꾸 나오고 해서 조금 힘들었고 푸는데 좀 짜증이 막 밀려왔는데 사실은 다 풀고 나니까 어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시험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시험 보느라 고생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땐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았어. 물론 내가 정확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넘어가야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냥 뭐 대충 술렁술렁 넘어가가지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답을 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 정답률이 30번 치고는 높은 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답을 내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이거겠지 이렇게. 됐죠?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이거 안 되네? 이거만 답이네? 왜 이건 답이 아니고 이건 답인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답이잖아. 그러니까 답을 제출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답률은 높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깔끔하게 내면 되고 30번 문제 굉장히 오래 걸렸죠.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한테 조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30번 문제를 풀 수 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이 정도 난이도를 조금 어렵지만 완벽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 수능도 대박나기를 지금부터 365일 남았는데 365일보다 좀 적겠죠?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